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근의 혼술 7월 15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끝내 침묵하고 외면했습니다. 고 백선엽 장군, 한국전쟁의 영웅이죠. 오늘 연결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결식에 참석을 하기는커녕 아무런 애도 성명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6.25 전쟁의 영웅이 마지막 가는 길에 침묵을 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도 북한이 일으킨 6.25 전쟁의 피해자이기도 하죠. 아버지가 북한에 살다가 그때 당시에 흥남 철수선을 타고 부산으로 피난을 와서 부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북한이 일으킨 그 전쟁 때문에 실향민이죠. 문재인 대통령 부친이 실향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25 전쟁의 최고 영웅 백선엽 장군 연결식에는 참석하지도 않고 아무런 애도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국의 국무부 그리고 NSC 국가안전보장회의죠. 이 미국에서 애도 성명을 오히려 발표를 하는 그런 참 이해하지 못할 그런 태도를 우리 대통령이 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데 내일은 국회로 갑니다. 국회에 가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실컷 하겠죠.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내일 국회로 가는 겁니다. 내일 국회가 개원을 하죠. 개원 연설을 하러 가는데 내일 오후 2시부터입니다. 국회에서 20대 국회 개원 연설을 하는데 이 개원 연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5년 중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개원 연설이죠. 지금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문을 지금 9번째 고쳐 쓰고 있다. 오늘도 아무 일정 잡지 않고 연설문을 준비하고 있다. 9번째 고쳐 쓴다. 원래 5일날 국회가 개원을 했어야 되죠. 근데 여야 협상이 미뤄지면서 여당이 단독으로 원구성을 하고 이런 바람에 미뤄져서 지금 9번째 연설문을 고쳐 쓰고 있다. 과연 그 연설문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국회 개원 연설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처음에 든 생각이 또 무슨 이야기를 할까? 정말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을까? 자아자찬하지 않을까? 걱정부터 들었습니다. 실제로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일방적으로 하는 연설을 보면은 모두가 국민들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대다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찼고 경제 문제든지 실업 문제든지 여러 가지 또 최근에 코로나 이런 그 대처하는 이런 것도 거의 자아자찬이고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은 남 탓, 국회 탓, 야당 탓 이렇게 하고 잘된 것은 정부 탓, 대통령 탓, 대통령 덕분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9번이나 그 고쳐 쓴 연설문 내일은 과연 어떤 내용이 담길까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대국민 연설 또 무슨 발표한 그 문장 이런 것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최근의 것은 그 5월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 메시지였죠. 그 특별 메시지를 보면은 당시에 그 GP 총격 도발, 북한이 GP 총격 도발을 했고 북한이 우리 쪽을 향해서 여러 가지 협박 그리고 급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 그 메시지에서 또 북한을 향한 짝사랑을 노래를 했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자.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아실 겁니다. 개성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다 폭파하고 GP에 다시 무장병력 들여놓고 군사행동하겠다고 위협했다가 또 설고문에 빠지고 완전히 북한에 의해서 그 희롱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내일 또 여기에 대해서도 무슨 이야기 할까 도대체 북한에 대해서 또 아마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 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5월 10일 취임 3주년 그 메시지에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한 코로나 관련 자하자찬을 했죠. 우리가 방역에서 보여준 개방, 투명, 민주의 원칙, 창의적 방식 이것은 세계의 성공 모델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시점에
이태원발 클럽 그 집단 감염이 속출해서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확산되는 그 시점에 또 자아자찬을 했었습니다. 마치 문재인 정부가 노력해서 이 코로나가 뭐 종식을 임박한 것처럼,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를 뭐 징송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코로나, 지금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지경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또 올해 1월 7일에 신년사를 했죠. 신년사는 이것은 완전히 민심과는 또 동떨어진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신년사를 보고 너무 실망을 해서 세 가지 있고 세 가지 없는 신년사였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꾸로 읽어야지 이해가 된다. 오히려 3류 세 가지 있는 것은 극렬 지지층만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고, 또 하나는 김정은에게 업수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하나는 착각, 현실에 대한 착각, 자화자찬, 이런 것은 있었지만은 없었던 것은 일반 국민들은 안정이 없었고 또 현실성이 없었고 비전이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일 연설도 저는 마찬가지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뭐 지금 9번 뭐 고쳤다고 해도 뻔합니다. 코로나 극복에 대해서 또 자아자찬을 할 것이고, 이 국회가 또 뭐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고, 또 어제 종합계획을 발표했죠. 뭐 어마어마한 규모의 한국판 뉴딜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뭐 국회 협조를 해야 된다 이야기할 것이고, 후반기 남북관계 개선, 임기 후반기 남북관계 또 이야기를 할 것이고, 공수처 문제 이야기할 것이고, 부동산 대책, 이 국민들을 화나게 만든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한 또 반성은 없이 아마 후속 입법을 국회에서 해달라, 또 이런 이야기를 또 할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라면은 이것 말고 제가 볼 때는 꼭 해야 될 이야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만 제가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할 말들, 국회에 와서 해야 할 말들,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에 취임을 할 때 국정과 관련한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면 언제든 춘초관에 나와서 그 청와대 기자실이죠. 춘초관에서 본인이 직접 입장을 설명을 하겠다, 정부 입장을 설명을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국회에서라도 꼭 국민들에게,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서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될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백선엽 장관에 대한 애도 발언을 해야 됩니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여당 단독으로 개원한 이 국회, 일당 독재 독선으로 가는 국회에 대한 입장이 뭔지, 상임위 위원장 18개를 싹쓸이한 이 상황이 과연 협치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본인이 임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약간 고려를 내렸지만은, 자, 그렇다면 윤석열을 계속 검찰총장직에 앉힐 것인지, 임명권자로서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윤석열이 하던 그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조직적 개입 의혹, 여기에 대해서도 해명을 해야 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핵심 측근인 백운우를 비롯해서 청와대 참모 출신들도 기소가 되어 있는 그 사건이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 최근에 불거졌죠. 자신의 현직 참모 탁현민의 측근들이 만든 행사기획사가 청와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 15개 행사의 그 기획을 수주를 싹쓸이 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또 생각은 어떤 것인지, 그런 문제, 윤미향 사태에 대한 입장, 이것도 밝혀야 됩니다. 최초 폭로자죠. 이용수 할머니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4번이나 청와대에 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과 뭐 식사도 하고, 트럼프가 왔을 때 뭐 가서 참석도 하고 소개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국정에 이용을 한 것이죠.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이용수 할머니가 폭로한 상황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국민들에게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겁니다. 박원순, 오거돈, 이 성추문으로 치러지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 당헌에 보면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본인의 정당이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면은 당에서는 후보 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후보를 낼 것인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5년 전 야당 대표 시절에
재보선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에서는 후보 내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유효한지 이런 문제들을 좀 국회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또 물론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진솔한 사과 이런 것을 비롯해서 문재인 대통령 입으로 국민들에게 반드시 해야 될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동안 본인이 침묵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대통령이 침묵을 했기 때문에 내일 국회에 가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솔한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안 할 게 뻔합니다. 이런 이야기 안 하겠죠. 안 하고 자화자찬 뭐 코로나도 그렇고 또 경제 실업 문제 전혀 엉뚱한 자료를 가지고 자화자찬하고 또 김정은에 대해서 또 구애를 보내고 뭐 답방 이야기하고 뭐 그전에도 뭐 개성공단 불과 취임 3주년 때 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야기까지 다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아예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까지 폭파해 버렸는데 내일 또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 탓하고 야당 탓하고 그리고 본인은 무결점인 것처럼 그렇게 국회 연설을 마치고 돌아가겠죠. 자, 3년 동안 그런 행태가 이어졌기 때문에 국민들도 돌아서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기관 RN서치 조사기회에 의하면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4.3%포인트 급락해서 43.1%가 됐습니다. 곧 40%도 돼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부정평가는 4.6%가 급등해서 52.6%, 대도크로서가 심화가 됐죠.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훨씬 앞서는 자 이런 상황인데도 내일 만약에 그런 엄중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고 자화자찬만 하고 또 북한에 대한 구애만 하고 이 국회 탓, 야당 탓 이렇게만 한다면은 이것은 국정에 대한 상황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은 국정 운영 능력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내일 연설을 지켜보겠습니다. 송문근의 혼술이었습니다.